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시황 브리핑부터 이제 이슈까지 차례차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일단 이번 주 새로 들어오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시우 파트너님이신데요. 처음 합류하셨는데 간단한 소감과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유명하신 전문가님들과 함께 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주식으로 시장의 트렌드를 말씀드리는 주식 전문가 이데일리온 이시우 파트너입니다. 제가 앞으로도 조금 더 쉽게 주식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자, 그러면은 국내 증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약세로 흘러갔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 수요일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6월 3일 대선 전까지는 횡보하는 흐름으로 2600포인트 부근에서 횡보 이후에 대선이 끝나고 나서 상승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특히나 과거 대선 때의 흐름을 살펴보더라도 대선 전까지는 약세를 보였던 국내 증시가 대선 이후에 상승하는 흐름을 보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에도 대선 이후부터 상승, 그 전까지는 좀 횡보나 약세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00포인트를 다시 돌파하면서 시장은 본격적인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뭐 대선 테마, 정책 테마주라든가 혹은 뭐 원전 관련된 이슈, 아무래도 개별적 이슈 테마로다가 움직일 가능성이 큰 만큼 해당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잘 인사 들으셨죠, 여러분들? 일단 뭐 2600선 횡보 또는 약세를 일단 점치고 계시고요. 대선 이후 상승 가능성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대선 정책 또는 이 개별 이슈 테마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진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이번에는 김성삼 파트너님의 증시 브리핑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네. 꼭 해야 되나요? 네. 예. 근데 인사가 너무 짧으신 것 같아요. 예. 뭐 일단 이제 좀 쉬어가는 분위기인데요. 예. 우리가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정말로 대선이 코앞에 있습니다. 6월 3일이니까 이제 뭐 불과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사례를 보면 우리가 또 이게 조기 대선이잖아요. 탄핵 국면에서 조기 대선. 우리가 이제 그 앞전 이제 정권 말고 앞에 보면 이제 박근혜 정권 그때 이제 탄핵 국면에서 시장이 그 당시에 이제 과거 사례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하고 나서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안 좋았어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이제 탄핵이 확정되고 나서 이제 그때도 마찬가지로 조기 대선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조기 대선 하고 나서 정권이 바뀌었죠. 그다음 이제 문재인 정권으로 바뀌었죠. 그 이후에 상승 랠리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로 뭐 이제 정치적인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새 정부가 뭐 다시 이제 뭐 국힘이 될지 민주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발생을 하겠죠. 근데 이제 여전히 좀 불안감이 남아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지금 정치적인 불안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지금 뭐 수출이라든지 경기라든지 뭐 관세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아직 해결된 부분이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이제 공존하는 상황인데 여튼 이제 지수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빠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스닥도 지금 이번에 보면 이제 4월 7일 날 14,780포인트부터 해가지고 한 4,000포인트 이상 올라왔어요. 이게 이제 불과 한 달 반 사이거든요. 4,000포인트 올라오고 나서 이제 좀 조정을 거치고 있죠. 이격 조정이라고 해요. 이격 조정. 뭐 트럼프가 또 이제 감세에 대한 법안 얘기는 했고 이번 주에 이슈는 사실 그거보다는 이제 국채금리 급등이죠. 뭐 미국 국채금리에 대한 우려감이 그러다면 이제 무디스에서 신용등급 한 단계 낮추면서 그런 우려감이 이제 시장을 좀 압박하는 상황인데 뭐 그런 부분이 조금 단기적으로는 이슈화 되지만은 뭐 궁극적으로는 또 조정받고 올라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이제 국내 증시는 다음 주까지는 조금 더 쉬어가는 국면이 연출이 될 거고요.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해서는 지금 60일선하고의 이격이
많이 멀어져 있지는 않아요. 지금 61선이 2,550포인트니까 지금 구간에서 한 3, 40포인트 이상 정도 빠져주면 그러면 어느 정도 저점이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조정은 이제 적극적으로 좋은 기회가 된다. 다만 이제 종목이나 섹터가 요즘은 주도주나 주도 테마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슈가 작용하는 쪽에서 단발성으로 급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슈가 없으면 안 움직이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슈를 따라잡고 막 이렇게 하기가 사실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단기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그 이슈에 민감하게 단타를 대응을 하면 되겠지만 좀 둔감하신 분들은 이게 이슈가 너무 빨리 돌아보니까 며칠 안에도 금방금방 이제 순환이 돼버리니까 그거 끝난 다음 탑승하면 또 재미를 못 봐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같은 경우는 조정에서 제가 저번 주에 그 얘기했어요. 빠질 거다. 그리고 현금률을 높여놔라. 그걸 일주일 전에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근데 지금은 이제 현금률 놓고 기다렸다가 이제 주도주나 주도 섹터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수급이 좀 좋은 쪽, 그런 쪽을 좀 주시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기 대선이 계속 이제 이슈화가 되니까 이제 남은 기간에서 이제 공약 사항들을 잘 봐야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슈가 남아 있으니까. 그다음 이제 최근에 또 한 가지 이슈가 이제 뭐 감염병 이슈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슈화가 좀 될 수 있는 쪽에 그런 쪽을 좀 단기적으로는 타켓을 잡으시고, 그다음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좀 중기 스윙은 결국은 주도주예요, 주도주.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의 흐름을 면밀히 지켜보시면은 또 좋은 타이밍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주도주가 움직이면 반도체가 움직이겠죠. 그런 부분 좀 주시하시고요. 일단은 다음 주까지는 조금 더 조정을 염두를 하시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뭐 비슷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이제 약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언급을 현재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 증시 불안 요인들이 최근에 좀 계속적으로 튀어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미국에서 이제 감세 법안이 통과되면서 미국 부채 문제가 다시금 대두가 되고 있고, 최근 이제 미국 이제 경제 지표가 다소 좀 부진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금 또 불거지고 있고, 그에 따른 차익 매물까지 또 살짝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역시 우리나라 시장도 쉽사리 움직이기 조금 어려운 그런 장세가 되겠죠. 그래서 두 분 의견 여러분들 잘 참고 삼아서 다음 주도 현명하게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현재 이 종목 상담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종목 상담 코너에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궁금증을 다 해결해 드릴 예정인데, 상담 참여 방법은 전화 상담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02-377-2에 02699고요. 문자 상담은 샵 3772에 377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사연 등을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유료입니다. 그래서 이 점만 여러분들이 잘 참고 삼아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상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 삼라만상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슈를 살펴볼 건데요. 바로 CG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 관심 가져볼 이슈를 준비해 갖고 오셨는데요. 상당히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슈 파트너님 연결해서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다음 주에 증시 어떤 테마들이 움직임이 나올지 이슈 먼저 살펴보기에 앞서서 일단 이번 주까지 시장 트렌드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간단히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19일 월요일장에 브라질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해서 브라질 닭고기 수입이 중단되면서 육계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컸습니다. 특히나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는 국내 수입 육계의 88%를 차지하다 보니까 워낙 많은 이제 수입이 중단된다라고 하면 반사이익이 국내 육계 관련된 종목들로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하면서 육계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있었고요. 미국 하원서 청정에너지 감세 법안 통과로 인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특히나 대선 전에 대선 후보들이 계속해서 친환경 관련된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이쪽 관련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뭐 여러 가지 뭐 그린케미칼이라든가 대명에너지 등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있었고요. 동남아시아 니파 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해서 이제 관련주들 특히나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많았거든요. 근데 니파 바이러스뿐만이 아니고 코로나 특히나 이제 코로나19가 다시금 중화권을 중심으로 해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지난주에 비해서 한 2배 이상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진단키트 관련주와 일부 호흡기 질환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나왔다라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아무래도 주말 동안 이슈들이 좀 누적돼서 월요일장에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수요일에는 또 이제 다른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다. 특히나 K 화장품. 최근 들어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씩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한한류 열풍을 더해서 아무래도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수출도 역대 최고치를 계속해서 또 달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수출만 16% 이상 증가 추세를 보였고요. 유럽과 중동 시장까지도 이제 진출을 하면서 고성장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 신제품 출시와 함께 추가적인 매출과 수익성이 예상되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추가적 상승 가능성이 높고요. 피부 미용 관련해서도 관광객이 계속해서 한국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과거에는 아무래도 뭐 성형수술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병원 투어를 다녔는데 2024년도 외국인 전체 관광객 환자가 112만 명, 이 중에서도 60%인 70만 명이 넘는 피부과 환자가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뭐 보톡스라든가 피부 미용을 위해서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도 계속해서 나왔거든요. 화장품과 피부 미용도 역시나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볼 이제 마지막 이슈는 어제 이제 상승했던 종목들인데요. 트럼프가 원자로 규제를 완화하고 그다음 핵연료 공급망 강화를 추진하는 이런 행정명령에 서명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과거에는 탈원전을 추진을 하다가 앞선 정부에서 친환경 관련된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다, 원자력도 신재생 에너지다, 뭐 이런 이슈와 함께 원자력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뭐 사업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탈원전 관련 대표 국가인 스웨덴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다시금 원전 관련해서 사업에 진출을 하고 있고요. 탈화석 원료, 전력 필요성, 합리적 가격, 뭐 여러 가지 특히나 AI 시대를 맞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력이 계속해서 공급이 필요하고 특히나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력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꼭 이제 원전 관련돼서 필수적인 원전 사업이 필수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 앞으로 뭐 정책 관련돼서 역시 마찬가지로 원전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원전 관련된 종목들의 큰 이슈와 함께 수급이 들어왔다.
좋았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앞서서 이제 니파 바이러스 관련된 이제 뭐 진단키트 관련주 그리고 원전 관련주 여러 가지 종목들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그럼 다음 주는 어떤 종목들의 이슈가 집중될 것인지 살펴보면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니파 바이러스 이런 전염병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상승, 수급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확산 속도가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뭐 다음 주도 추가적인 수급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요. 단기적 관점으로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고요. 원전 관련된 이슈 역시 마찬가지로 정책에 따라서 뭐 당일 정책 관련된 언급이 있었다라고 하면 수급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겠지만 좀 중장기가 아니면은 단기적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집중해서 봐야 될 종목, 업종 테마 말씀드리는 거는 화장품과 피부 미용 관련돼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아무래도 실적, 특히나 이제 과거에 조선, 그다음에 방산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 이유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수출이 잘 된 것도 있긴 하지만 실적 자체, 수주 물량 자체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최근 들어서 화장품 그리고 피부 미용 관련된 업종 테마들 자체가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수주 물량도 많고 수출이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만큼 다음 주는 화장품과 피부 미용 관련된 종목들을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슈 잘 들어보았는데요. 일단 뭐 코로나19나 니파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원전 관련주는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를 좀 탑픽으로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성상 파트너님은 네. 어떤 생각이신가요? 제 생각은요? 네. 쭉 들어보니까 네. 너무 많아가지고 뭘 찍어야 될지. 근데 이제 주제는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미용. 네. 예. 혹시 화장품 쓰십니까? 네, 화장품은 쓰는데 제가 좀 원래 바르는 걸 좀 별로 안 좋아해서 예. 굉장히 단순하게 이렇게 발라서 저는 화장품에 그렇게 크게 관심은 두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별로 안 써요. 네. 저 베이비 로션 정도. 아, 예. 애기 피부잖아요, 애기 피부. 그렇죠. 나이대에 비해서 굉장히 젊어 보이십니다. 네. 예. 어쨌든 이제 미용에 대한 부분은 조금 네. 시장성이 네. 조금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괜찮은 주제인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쨌든 이제 이 이슈가 저는 이제 지속적으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원전 관련 섹터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제 우진과 수산 인더스트리 뭐 이런 것들이 좀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투자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쪽을 일단 준비를 해주셨는데 제가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근데 이 화장품이 이제 수출액이 사상 처음 1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이 K뷰티 열풍이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제 한국 선크림이 없어서 못 판다라는 이야기가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ODM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상승력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 ODM 관련 종목들은 이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매우 높은데 최근에 부각받고 있는 게 이 CNC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이 뒤늦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쪽도 지금 이제 집중을 좀 해보자라고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비올이라는 이 고주파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와 그리고 레이저랑 초음파 의료기기를 만들고 있는 원텍이라는 두 종목만 지금 상승력이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뭐 클래시스나 레이저 옵텍이나 바이오 미주나 동방 메디컬이나 대표적인 클래시스 이제 이런 종목들은 아직까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제가 이따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이슈를 또 살펴볼 건데요. 우리 김성상 파트너님이 아주 알차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제 주제는 보시다시피 코로나에 대한 또 주제를 징글징글합니다. 징글징글. 우리가 이제 코로나는 2020년도에 이제 발생이 돼서 그때는 이제 초반에는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우한 폐렴이라고 해서 발생이 됐죠. 그리고 나서 뭐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오면서 사실 뭐 저도 걸렸습니다. 저도 코로나를 걸려봤고 또 백신도 맞았고 실제로. 근데 이제 이게 뭐 변이 바이러스가 변종이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다만 이제 과거처럼 뭐 엄청나게 이렇게 감염자가 확대되고 그러진 않나요. 왜 그러냐면 이제 백신도 맞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걸리면은 약간의 이제 면역 체계에서 면역력이 생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방어력이 생기기 때문에 특히 이제 면역력이 무너지는 분들이 코로나를 자주 걸립니다. 2번, 3번 연타로 걸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 번 걸려봤는데 그다음부터는 뭐 크게 걸리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재확산 분위기가 나오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작년에 여름 때도 재확산이 한번 나왔어요. 이게 꼭 보면 물론 이제 계절적으로 여름하고 겨울 그런 쪽에 이제 그 계절 포커스가 있는데 여름이 또 아무래도 감염병이 발생하기가 좀 쉬워요. 그러니까 사람 말고도 동물,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조류인플루엔자 얘기했듯이 뭐 소, 돼지, 콜레라, 그다음 뭐 그런 이제 감염병들 동물들이 또 많이 걸리거든요. 위생적인 부분도 있고 날씨가 이제 덥다 보니까. 근데 작년에 또 이제 우리가 한 번 또 이제 확산 분위기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이제 동남아 쪽에서 확진자가 좀 늘고 있습니다. 이제 태국 쪽하고 홍콩 쪽, 그다음 중국 쪽, 싱가포르. 그 홍콩 쪽에서는 지금 사망자가 한 30명 정도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특히나 이제 감염병의 그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요. 확산이에요, 확산. 우리는 이제 이거를 그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하는 이유는 주식으로 돈을 벌기 위함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뭐든지 핵심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감염병이 돌 때 주가가 폭발적인 시세를 분출하는 그 키포인트가 뭐냐? 확산입니다, 확산. 확산은 뭐냐? 그러니까 이제 지금 태국, 홍콩, 뭐 중국, 싱가포르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 그다음 뭐 지금 대만에도 이제 조금 지금 늘어났대요. 그 외에 이제 미국, 뭐 계속 만약에 확산 속도가 또 나온다. 그러면 이게 그다음부터는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가요. 근데 이제 확산이 되지 않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머무른다. 그러면 주가가 그다음부터는 다시 원위치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제일 수혜가 진단키트 쪽이에요. 이제 치료제나 백신도 있지만 치료제 백신 쪽보다는 진단키트예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매출하고 연결이 돼요. 지금은 아시다시피 이제 벌써 이제 우리가 이제 한 3년 전, 4년 전만 해도 그때 이제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굉장했잖아요. 그때 이제 진단키트주들이 특히 뭐 시젠 같은 경우 한 1,000억 대 정도 시젠이 이제 그 진단키트 매출을 내거든요. 1조를 넘겼단 말이야. 매출이 1조를 넘겼어요. 그러니까 10배가 폭증한 거죠. 그 외에 SD 바이오센스, 엑서스 바이오, 뭐 수젠텍, 휴마시스 뭐 엄청난 그때 매출이 그러니까 그때 아마 거의 한 10년치 돈을 다 벌었을 거예요. 그런 진단키트주들이. 그래서 이제 재확산이 만약에 나오면 진단키트는 무조건 매출이 그냥 늘어납니다. 근데 이제 단점은 이게 이제 확산이 다시 주춤하면 진단키트주들은 매출이 또 급감을 하죠. 그래서 이제 돌파구를 만드는 부분은 사실 이제 코로나 감염병 말고도 다른 쪽의 질병 쪽을 사실은 많이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하고 그쪽으로 진출해야 사실 좀 성장 동력이 되는데 어쨌든 중화권의 지금 확진자 추이가 좀 수상합니다. 그래서 다시 저는 이제 팬데믹이 오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계절적인 아까 수요 부분이나 그다음 이제 지금의 이제 분위기로 봐서는 한 번은 또 돌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말고도 이게 니파 바이러스 얘기했는데 니파 바이러스가 이게 치사율이 높아요. 치사율이 45%에서 75%. 그리고 구토, 오열, 몸살 이런 거하고 코로나하고 비슷해요. 저도 뭐 걸려봤지만 근데 비슷한데 한 가지는 이게 신경계 계통을 이제 들어가면 굉장히 치명적이랍니다. 근데 이게 백신이 없습니다. 그다음 이제 치료제가 없어요. 전무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1급 지금 감염병으로 7월 달에 지정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아직 발생을 안 했는데
지금 다른 나라 쪽에서 조금 발생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불안하고 공포스럽죠. 그게 이제 기폭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지금 확산세가 나오지는 않지만은 7월 달에 어쨌든 1급 감염병이라는 건 국가에서 통제를 한다는 거거든요. 국가에서 모든 걸 다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좀 관심도를 계속 둬야 된다.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오지는 않을 거라고 보지만은 한번 재유용 분위기는 다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관심도를 둬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번 주에 이슈로 제가 주제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선상 파트너님은 일단 뭐 코로나19나 니파 바이러스 이제 이런 이제 관련 섹터를 한번 이제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미 이제 이쪽 섹터는 지난 5월 19일이었죠. 이 홍콩과 대만 등에서 이 중화권에서 코로나19가 다시 재유행되면서 상당히 좀 우려감이 표출이 됐고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관련 종목들이 좀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또 이 동남아시아에서 치사율이 75%인 니파 바이러스까지 우리 국내에서 1급 법정 감염병 지정이 되면서 현재 이 관련 종목들이 지난주에 4거래일 연속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주에도 과연 이제 이쪽 섹터가 좀 부각을 받을지 우리 이시우 파트너님의 의견도 좀 궁금한데요. 네. 한번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십시오. 네,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 팬데믹보다는 일단 해당 이슈가 단기적으로 그치지 않을까 해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단기적 관점으로는 충분히 공략 가능하지만 너무 길게 끌고 가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이게 니파 바이러스와 코로나 바이러스 그다음에 그 밖에도 다른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지금 최근 들어서 확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앞서서 이제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듯이 장기화가 되고 전염력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조금 대응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 이제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뭐 비슷한 의견인 것 같아요. 이미 뭐 4거래일 연속 올라왔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솔직히 뭐 추가적으로 강력하게 길게 움직이는 테마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따가 이제 소개해주실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이 소개해주실 종목이 있어요. 근데 그 종목은 후발로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쪽 섹터는 좀 선별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조금 이제 유리하게 우리가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종목 상담 코너가 이제 조만간 다가옵니다. 그래서 참여 방법을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면 전화 상담은 02-3772-0269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상담은 샵 3772로 이 종목명, 매수가, 비중, 사연을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타픽 종목을 이제 들어보는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이제 이시우 파트너님 타픽 종목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한번 언급을 해주십시오. 네, 앞서서 일단 말씀드렸던 이제 피부 미용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인 종목이고요. 휴메딕스라는 종목입니다. 뭐 해당 종목은 뭐 아시겠지만 특히나 이제 필러 아무래도 이제 피부 미용 여기에 더해서 성형 효과까지 있는 필러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들어서 필러 관련된 수출 성장세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휴메딕스 이 필러뿐만이 아니고 비만 치료제는 물론이고 과거에 이제 탈모 치료제
관련돼서도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약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이제 비만 치료제, 위고비 관련돼서 위고비를 만든 제작사인 뭐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시총 역시 마찬가지로 한 나라의 전체 시총보다 더 큰 기업인 만큼 이렇게 한 가지 뭐 관련된 탈모와 이제 비만 치료는 개발만 해놓는다라고 하면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 그 정도로 이제 평가되는 만큼 아무래도 돈이 되는 사업 제약 약품들을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필러 역시 마찬가지로 수익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휴메딕스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 자체도 52주 최고점을 돌파하면서 가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뭐 여러 가지 다른 방송 시간대에 기법도 설명을 해드리는데 52주 최고점을 돌파하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나온 종목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52주 최고점을 이미 돌파했기 때문에 매물대가 굉장히 적고 그다음에 상승하면은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인데요. 월봉 차트로 보더라도 그동안의 저항대를 다 돌파하면서 지금 상승 추세로 진행되고 있고 연봉 차트로 보더라도 56,000원 부근까지 최소한 여기 부근만 돌파하면 6만 원까지는 무난한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탑픽 종목으로 선정을 했고요. 일단 해당 종목 현재 위치 이제 52,000원 이하로만 충분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6만 원 부근까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 다만 45,000원 부근을 하락으로 이탈하게 되면 추세가 전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점만 주의해서 접근하시면 해당 종목 당연히 이제 뭐 여러 가지 피부 미용 관련된 이제 뭐 관광객들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도 수혜이긴 하지만 돈이 되는 비만 치료제와 탈모 치료제 그쪽으로도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라서 공략을 충분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휴메딕스 일단 뭐 실적과 그리고 이제 자산 대비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게 부각을 받지 않았던 종목이었는데요. 최근 이 필러 수출 증가세로 인해서 다시금 시장에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성상 파트너님은 이 종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게 생각합니다. 일단 좀 저는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우리가 좀 토론을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짧게 갔어요. 그 피부 미용 쪽은 뭐 중국인 관광객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아시다시피 성형 세계 최고예요. 네. 피부과 성형에서. 그러니까 이제 강남에 가면 지금도 피부과 성형외과가 성형인데 우리가 이제 사드 전에 보면은 이제 그 강남 쪽에서 보면 매출이 굉장히 잘 떠요. 지금 최근에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안역을 좀 화제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사드 전에는 우리나라 관광객 들어오면 명동 갔다가 화장품 사고 면세점 가서 또 이제 뭐 우리나라 제품들 좋은 것들 선물로 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코스로 강남을 간단 말이에요.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뭐냐? 피부과 가서 필러 맞고, 주사 맞고,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제 성형하잖아요. 성형. 그래서 우리나라 성형 기술이 세계 최고의 기술입니다. 그거 알아줍니다. 근데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다른 쪽에 동남아 쪽에서도 이제 성형 관광 올 정도로 굉장히 기술력 좋다는 정평이 나 있어요. 근데 이제 피부 미용은 우리가 화장품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 피부과나 이 성형외과의 강남 쪽에서 매출이 그 당시에 그 굉장히 큰 업체인데 조단위도 떴어요. 조단위도.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사드 보복 이후에 이제 중국 관광들이 많이 끊겼지만 다시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향후에 다시 그쪽에서 이제 시장성이 상당히 좋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화장품도 많이 지금 매출이 수출도 많이 되고 한학령 이후 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류 열풍에 또 편승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조금 좀 관심도를 둬야 될 게 피부 미용 쪽에 필러 제품들, 필러. 이제 저는 말자 보지는 않았는데 여자들은 상당히 많이 씁니다. 필러, 피부 미용에 대해서. 그다음 이제 보톡스. 그런 쪽에서 또 이제 수출이 또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작년 이후에 신고가를 치고 있는 파마 리서치. 원래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라죠. 저기 저 판교 쪽에 있어요. 지나다 보면 보이는 건데 그 회사가
사실 이제 필러하고 이런 것들 보톡스 이런 거 만드는데 그 일명 그 PDRN이라고 해가지고 연어의 정자를 추출해가지고 연어의 정자에서 추출한 그 필러 제품을 만든 게 그게 이제 빅히트를 쳤거든요. 가격이 비싸요.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이제 피부 화장품 만드는데 그 주로 이제 강남 쪽에서 많이 써요. 청담동 쪽에서 주로 많이 써요. 그 제품을 제가 좀 써봤어요. 가격이 되게 비싼데 그 몇 개 써봤습니다, 제가. 좋긴 좋은데 어쨌든 입소문이 나서. 근데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근데 아직 고점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수출도 잘 되는데 한한령이 조금 완화되면서 아마 미용 성형 쪽이나 피부과 쪽에 들어가는 필러라든지 보톡스의 제품 이런 것들 만드는 회사들 또 주목해 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미용 성형 재료들이 있어요. 그다음 이제 의료기기. 예. 요즘 이제 시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비들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관심 두면 좋겠습니다. 뭐 저는 이제 휴메딕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좋은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주가가 좀 평가를 못 받았어요. 몇 년 동안 보면. 그래서 관심도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다만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다. 그게 단점입니다. 네, 단기적으로 좀 이제 올라가기는 했죠. 하지만 이제 막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 일단 기대해 보고요. 그다음 이제 화장품 쪽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영근무전까지 살짝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고 이제 뒤늦게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나 이 CNC 인터내셔널이라는 이제 ODM 기업들이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한국콜마는 이제 과거에도 이제 제가 계속해서 방송에서도 공략을 해드렸었던 종목이거든요. 이제 주가가 하락했던 원인 자체가 과거에 뭐 아무래도 CJ 헬스케어를 인수하면서 너무 과도한 지출,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영권 특히나 이제 창립자 사망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형제들의 지분이 계속해서 나눠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서는 다시금 상승 추세를 타고 있고 한국콜마와 콜마홀딩스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제 후속 이제 관련된 종목들 역시 마찬가지로 실적 자체가 잘 나온다라는 것, 수주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는 향후 주가에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세 분출이라든가 수급이 아직은 확실히 강한 흐름은 아니거든요. 천천히 계단식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가장 먼저 수급이 먼저 들어온 종목들 먼저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둘씩 조금씩 화장품 관련주에 조금 더 넓은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김선상 파트너님의 탑픽 종목을 먼저 이제 볼 건데 보기 전에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공략을 했던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대응 전략이 조금 이제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 먼저 드리고 탑픽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선상 파트너님이 이제 지난주에 로봇 주제로 지능형 솔루션과 그리고 3D 검사 솔루션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 CMS라는 종목을 소개해 주셨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한 주간 조금 줄줄줄 흘러내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수는 저는 매수해도 된다고 보는데 뭐 이제 방송 당시에는 이제 다음 날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4월 9일 저점이 이제 19,700원이니까 제 생각에는 2만 원 근처 부분에 더 내려가더라도 매수 관점으로 봅니다. 다만 이제 4월 9일 저점을 만약에 깨버리면 기간적으로 오래 걸려요. 한 몇 달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물량을 줄이든지 아니면 뭐 손절매를 하시든지 과감하게. 근데 지금은 매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저번 주에부터 이제 조정이 좀 들어왔죠. 근데 이제 조정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지수가 같이 빠지면서 그 영향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여요. 지수가 빠지면은 여러분들이 종목이 안 빠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빠집니다. 다만 이제 지수가 많이 안 빠질 때. 근데 이제 물론 반등 주다가 이제 빠졌지만은 그래서 거의 99%는 지수가 폭락하거나 조정이 좀 세면 모든 종목이 다 빠져요. 거기에서 안 빠지는 종목들은 이슈나 테마를 탄 소수의 종목만 안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 구간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다음 주까지는 안 갈 거예요. 왜냐하면 5선이 꺾였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조금 기다렸다가 확실하게 저점이 나오는 거 보고 저점이 나오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쭉 빠졌다가 5일선을 다시 돌파하잖아요. 그럼 저점이 나오는 거예요. 2만 원을 깨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한 다음 주 한 3, 4일 정도 기다렸다가 저점이 나오는 거 보고 그리고 매수 타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3, 4일을 좀 기다렸다가 2만 원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저점이 나온다면 매수로 한번 접근을 해봐라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전주에 언급을 해주신 종목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ESS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SK 이터닉스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종목은 잘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에서 감세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아무래도 이제는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에 여러 가지 보조금이나 아니면 세제 혜택을 조금 축소시키는 또는 없애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K 이터닉스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달성을 시켰습니다. 2만 원을 넘겼으니까 2만 3천 원 갔으니까 한 30% 정도 시세를 냈으니까 차익 실현 관점으로 보시고요. 일단 이제 감세 법안 얘기 나오고 이제 트럼프의 기조는 친환경 폐지잖아요, 원래. 근데 제가 저번 주에 나와서 그 ESS라든지 태양광, 그다음 뭐 풍력 이런 신재생 쪽은 앞으로 대세가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트럼프가 아무리 친환경 폐지해도 안 된다. 그 얘기까지 드렸어요. 특히나 이제 SK 이터닉스는 ESS 에너지 장치에 미국 쪽에 이제 진출해 있고 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쪽에 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근데 이제 1차적으로는 어쨌든 제가 제시한 목표가 이상을 초과 달성했기 때문에 차익 관점으로 보시고요. 나중에 쭉 빠져서 뭐 한 16,000원 이하로 다시 내려온다. 그럼 그때 다시 공략하시고 지금은 신규 진입하지 마시고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30% 정도는 수익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바로 탑픽주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십시오. 아까 이제 뭐 제가 얘기했듯이 감염병에 대한 부분, 우리가 이제 코로나는 하도 많이 겪어가지고 징글징글한데 또 코로나가 오면 진단키트주들이 또 강세를 보이고 치료제나 백신 쪽도 있지만은 가장 수혜는 진단키트예요. 왜냐하면 밀접하거든요. 진단키트는 바로 매출이 떠거든요. 저도 진단키트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슈마시스 거도 몇 번 사서 써봤고, 그다음에 SD 바이오센스, 시젠 거, 뭐 이런 것들 사서 써봤는데, 어쨌든 최근에 들어서 이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진단키트를 1순위로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일주일 전부터 좀 많이 올랐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엑서스 바이오를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엑서스 바이오는 원래 주 품목이 말라리아 그 진단 키트예요. 말라리아. 근데 이제 말라리아는 우리나라는 발생이 별로 안 됩니다. 동남아 쪽 더운 지방, 풍토병이죠. 이제 거기서 매출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고 나서 매출이 급증했죠. 아까 얘기했듯이 10배 이상 급증했죠. 이익도 엄청나게. 그래서 한 2, 3년 동안은 재미를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CJ라든지 SD 바이오센스, 엑서스 바이오는 그때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지금 한 재작년부터는 이제 매출이 급감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하나는 고민관도 코로나 진단 키트를 지금 개발해서 미국의 FDA 승인 지금 획득을 해놨어요. 이제 물론 바로 매출은 뜨진 않지만 미국의 FDA 승인 절차를 받았고 자회사가 이제 웰스바이오가 있는데 웰스바이오가 이제 사우디하고 독점 계약을 했어요. 지금 사우디 쪽에. 그다음 이제 중동 쪽에 이집트라든지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중동 쪽에 지금 진출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회사 쪽에 그 강력한 이슈가 있어서 그쪽에서 이제 앞으로 매출이 조금씩 늘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래도 기술력을 좀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염병 유행시는 엑서스 바이오는 당연히 다른 진단 키트하고 다 같이 급등이 나오죠. 근데 이번 주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사실. 목요일 날 보면 27.58% 급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좀 빠졌는데 지금 이제 거래가 줄고 있기 때문에 이제 5일선 포인트를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5일선 근처나 아니면 뭐 그 이하로 내려가도 상관은 없어요. 이제 물량이 들어왔어요. 단기적으로 들어온 부분이요. 그러니까 저점에서는 좀 많이 올라왔죠. 저점에서 한 30% 이상 올라갔죠. 30%가 넘게 올라갔죠. 근데 이제 눌리는 저 자리이기 때문에 한 하루 이틀 누르면 조정 시에 뭐 5,500원 이하로 크게 내려가지 않는다면 다음 주에 기다렸다가 조정 시에 만약에 포인트 잡으시고 만약에 바로 가버린다.
바로 왜냐하면 시간에도 보니까 들어왔더라고요. 바로 들어가면 요즘 물려요. 왜냐하면 장이 아직 그 저점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오전에 급등 나오면 다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빠질 때 좀 기다렸다가 좀 잡으세요. 그리고 이제 1차 목표는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7, 8월 달에 코로나가 유행했어요. 여름 때. 그때 진단 키트들이 팍 튀었어요. 그때 상한가도 나오고. 그때 이제 11,000원 갔는데 11,000원 가고 나서 쭉 이제 확진자가 안 느니까 다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보지 마시고 확진자 추이가 조금 더 늘어나거나 동남아권에서 확산세가 난다. 그러면 한 번 파동이 더 나올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는 한 8,500원 정도를 잡겠습니다. 그리고 손절은 저기 4월 저점 4,300원대 손절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엑세스바이오 소개를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8,500원, 손절은 4,300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슈 파트너님은 현재 이런 이제 진단키트 관련 섹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엑세스바이오 포함해서. 네. 일단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 당연히 이제 최근 들어서 아무래도 좀 제2의 팬데믹이 또 오는 거 아니냐 우려 때문에 상승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엑세스바이오도 당연히 좋습니다. 좋은데 실제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 뭐 시젠이라던가 휴마시스라든가 특히나 실생활에서 저희가 사용해본 이제 진단키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엑세스바이오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대장주는 뭐 수젠텍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다음에 랩지노믹스 움직임.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분명히 좋은 종목이고 상승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기왕이면 대장 종목으로 조금 고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4일 연속 올라가서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급등이 많이 나왔던데. 네, 일단 뭐 시젠도 그렇고 근데 진단키트 관련주가 좀 조정을 받았던 종목도 있거든요. 오히려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후속주다 보니까 이제 못 올라간 부분이 상승 나왔다, 키 맞추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조정 구간에서 다시금 한번 타점을 잡아보는 게 왜냐면은 보통 어떤 테마든지 좀 상승을 하면 좀 더 크게 가고 그다음 조정을 받아도 좀 작은 조정에서 끝이 나는 이제 대장주로 저는 공략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엑세스바이오. 엑세스바이오도 일단 단기적 타점으로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시간외로 좀 상승이 나왔거든요. 현재 위치가 전고점 부근이 이제 7,000원 부근 이 위치만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저는 일단 8,200~300원까지는 추가적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지만 이제 7,000원 혹시나 아래에서 뭐 잠깐 반등 이후에 7,000원 아래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조정 구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위에서 오히려 돌파가 나온 다음에 매수 타점을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다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돌파가 나온다면 더 좋은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언급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일단 이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지난주에 갑자기 수젠텍이 급등이 나오니까 저는 바로 이제 랩지노믹스 막 관심을 갖고 이제 접근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소개해 주신 이 SS바이오를 이제 그 다음 후발로 딱 열어놓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종목이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첫 상승력을 제가 좀 취하지 못한 안타까운 종목인데 아무래도 다음 주에도 좋은 흐름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일단 종목 타픽 코너 마무리 짓고 저희는 이제 종목 상담 코너로 넘어갈까 합니다. 한번